물건 팔아서 이득 보는 게 아니고 합의금 장사 통해서 그 이득을 보는 거다. 한 사람의 호의에 기대냐 장사를 하면서. 이건 좀 아니지 않나? 이런 합의금 장사는 하지 않으시기를. 장사님, 네? 무인 점포 합의금 장사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? 네, 들어봤습니다. 이게 무인 점포 많이 보셨죠? 아파트 단지에 몇 개씩 있는 것 같아요. 저희가 사는 아파트에도 한 3개 정도 주변에 있는 것 같은데, 이게 어느 순간부터 우후죽순처럼 많이 늘어나더라고요. 그래서 분명히 저는 좀 편한 부분은 있는 것 같은데, 왜냐면 새벽이나 이런 시간대에 이제 편의점이 잘 없다 보면은 거기서 이제 단순히 아이스크림이나 이런 걸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, 뭐 음료수도 과자도 이렇게 있고, 요즘에는 단순히 그 아이스크림을 벗어나서 문방구도 다 무인 점포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분명히 좀 편리한 부분들이 있긴 한데, 근데 저는 들어갈 때마다 항상 그 문구를 보거든요. 그 훔쳐가지 마세요. CCTV를 이렇게 다 녹화하고 있다, 뭐 하게 되면은 뭐 어떤 게 하겠다, 형사 고발을 하겠다, 뭐 이런 경우도 있고, 어떤 경우에는 그 CCTV 캡처를 해가지고 뭐 모자이크처럼 해서 얼굴 못 알아보게 이렇게 해서 붙여놓는 경우도 있더라고요. 근데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만약 그 사람 지인이 그걸 본다면 모를까? 얼굴 모를까요? 당연히 알지 않을까? 그리고 또 제 개인적으로는 그거를 왜 전부 다 한 사람의 호의에 기대냐 장사를 하면서. 결국은 그 무인 점포라는 게 인건비를 줄이겠다는 거잖아요. 그렇게 되면은 뭐 어떤 편의점 보면은 들어가기 전에 카드 끌고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. 그렇게 되면 나중에 뭐 훔치거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없잖아요. 근데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오픈을 해놓고 들어와서 구매하는 사람의 호의에 기대어서 그렇게 모든 비용들을 줄이고요. 문제가 발생하면은 경찰에 신고를 해서 그 경찰력, 우리나라 경찰력을 통해서 그걸 해결하려 하는, 결국은 본인 부담할 부분을 이제 어느 정도가 아니죠. 다 국가나 남에게 넘기는 것들이죠. 거기서 이제 본인은 수익을 얻고, 그런 상태에서 이제 요즘 합의금 장사 그런 것들 뉴스 되게 많이 보거든요. 결국은 그렇게 하는 게 뭐냐, 뭐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더라고. 이거 물건 팔아서 이득 보는 게 아니고 합의금 장사 통해서 그 이득을 보는 거다. 최근에 한 뉴스를 보니까 뭐 아이스크림 하나 뭐 이런 것들 누가 가져가다가 잡혀가지고 합의금으로 뭐 100만 원이다, 합의금은 200만 원, 300만 원을 받는다. 뭐 물론 훔쳐간 게 잘못되긴 했죠. 근데 이제 이 무인 점포는 과연 그 물건값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저는 들긴 하더라고요. 뭐 합의금이라는 게 분명히 형사사건에서 그 훔쳐간 그 가치만을 변제를 하는 건 아니겠지만, 과연 그 무인 점포에서 물건을 훔쳐감으로 인해서 이 점포를 운영하는 사람이 받게 되는 피해가 얼마나 될까? 저는 거의 뭐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그 물건값 정도? 물건값 뭐 해봤자 500원, 1000원이지 않습니까? 근데 이게 지금 몇 배를 받는 거예요? 1000원이면 만원, 10만, 100만, 1000배를 받는 거예요? 1000배. 결국은 이게 뭐 언론에도 많이 언급을 되고 있던데, 뭐 경미한 범죄 이런 것들, 그 정상적인 처벌로 가지 않고 뭐 과태료나 이런 것들을 넘기려면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노리기 위해서 이제 훔친 사람 입장에서는 합의를 봐야 되는 입장이고, 그 피해자라는 그 점포주 입장에서는 돈 받고 뭐 그렇게 해주면은 본인으로 이득이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, 저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런 뉴스를 볼 때, 뭐 인터넷 여론이나 이런 거 보면 다 저랑 뭐 비슷한 의견인 것 같더라고. 봤을 때 저는 무인 점포 입장에서 옹호하는 의견은 거의 보지 못한 것 같아요. 특히나 어린아이들, 초등학생들이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. 뭐 요즘 같으면은 문방구 가면 갖고 싶게 만들어 놓은 물건들이 되게 많잖아요. 그런 거 혹시 하나 가져가고. 저는 최근에 그것도 봤어요. 그 뭐 축구 카드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 옆에 써 있어요. 매일 개수를 체크하고 있으니까 훔쳐가지 마시오. 정말 훔쳐가고 싶게 문 바로 앞에다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아이들이 유혹하는 거죠. 아이들을 그렇게 다 해놓은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네가 훔쳐갔네, 합의금으로 부모님한테 100만 원, 200만 원을 청구하는 거죠. 그래서 저는 이건 진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경찰이나 뭐 검찰 이런 쪽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뭐 전적으로 요구를 할 게 아니고요. 사건의 경위를 좀 더 보고 그 과정에서 이제 사건 피해가 너무 경미하고 그리고 그 가치에 맞는 피해 변제가 됐다라면은
이 부분에 있어서 그냥 훈방을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요. 아니면 뭐 과태료나 그 정도로 마무리를 하면 좋지 않을까 솔직히 싶거든요. 근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미성년자에 대한 겁니다. 가끔 보면은 성인들이 그러고 있는 것들 많이 볼 수 있죠. 그런데 성인은 이러면 안 되죠. 성인은 알지 않습니까?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저는 그 미성년, 특히나 더 어린 초등학교나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경찰과 검찰에서도 좀 더 전향적으로 대응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어쨌든 오늘 무인정보 때문에 그동안 생각했던 약간 이건 좀 아니지 않나? 라는 싶은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. 그래서 무인점포 주 분들께도 제가 뭐 특히나 초등학교, 중학교 이런 어린 친구들에 대해서는 이런 합의금 장사는 하지 않으시기를 제 개인적으로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상 이원우 변호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